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도 5월 15일에 이준석 선장 등 이제 승무원이 15명이 전원 구속 이제 기소가 되거든요. 근데 5월 18일부터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제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선원이나 유병원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보기에는 언론 플레이를 해야 돼서 맨날 브리핑을 했어요. 하루에 2번씩. 그리고 이제 유병원 잠잠해지고 그 선원들 다 구속하니까 이제 해경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브리핑하지 않겠다 해서 브리핑 안 해요. 이후부터. 그리고 이제 5월 29일부터 광주에 드디어 해경 그 수사 구조 과정에서의 이제 문제점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 전담팀이 꾸려지죠. 예, 윤대진 그 형사 2부장 검사를 이제 그 총괄로 해서 팀장으로 해서 꾸려지는데 여기서 이제 그 법제사법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일 늦게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5월 29일이면은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한 달이 훨씬 지난 시간에서 이제 그 수사가 된 건데 그 서기호 의원이 그래요. 왜 해경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나중에 됐냐고. 그러니까 황교안 그 법무부 장관이 해경에 대한 수사가 한참 뒤에 된 게 아니고 자기가 중간에 한번 압수수색을 했다고. 근데 그걸부터 생각을 하면 늦게 된 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래저래 해서 제대로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늦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황교안이 그 4월 26일하고 28일에 이틀 동안 그 해경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압수수색이 VTS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해경 뭐 상황실, 목포서 이게 아니고 VTS에 대한 압수수색만 했고 그리고 이제 여론이 계속 커지니까 그 2014년도 6월 5일에 돼서야 그 해경 본청, 서해청, 목포서, 진도군청, 뭐 팽목항 해경 상황실 이런데 상황센터 같은데 압수수색을 실시를 하죠. 이때 우병우가 광주로 전화를 한 거잖아요. 서버 수색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황교안의 대답은 어쩌면 말장난밖에 안 되네요. 말장난이죠. 해경 네. 소속이다 하는 거지. 한 게 아니죠. 코아를 턴 건 아니고. 그렇죠. 한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병우가 전화를 하죠. 서버 건들지 말라고 광주에 전화를 했고. 그래서 근데 요렇게 늦어지는 사이에 CCTV 그 진도 VTS에 있는 CCTV 그 영상을 없앴죠. CCTV 영상을 없앴고 그 뭐 항정 1, 2, 3정의 그 함정 일지도 다 완전히 싹 지워버리고 다시 만들고 이런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검찰에서 조작할 수 있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줬는데 자기네들은 신속하게 빨리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 황교안이 한 얘기가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예, 입증 자료를 찾아서 범죄의 소명이 됐을 때 하는 거라고. 예, 그래서 자기네들은 범죄가 이쯤 돼서 소명이 됐다라고 해서 그제서야 압수수색을 최대한 빨리 한 거라고. 이런 이야기 나오면 우리 열받는 게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조그만 사건만 나도 압수수색 바로 해버리잖아요. 네. 압수수색의 의미는 증거가 확실해서가 아니라 증거를 찾기 위해 하는 거야. 네, 맞아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찾기 위해 하는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혐의가 있으면 가서 일단 뒤져서 증거를 찾는 거죠. 되는 그렇죠. 거지. 증거가 없으니까 압수수색을 못 한다. 네. 황교안 이런 자들이 이래서 나쁜 거예요, 진짜. 네. 근데 저번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 해경의 그 과실치사를 한 것 때문에 그 황교안한테 혼났다. 광주지검 검사들이. 그래서 그 일선에서는 열심히 했던 그 검사들이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리얼하게. 그 김경일이 애초에 처음에 영장을 이제 그 기소를 해서 영장을 냈는데 이게 한번 이제 빠꾸를 맞았어요. 빠꾸를 맞은 이유가 뭐냐면 그 법원에서 그 뭐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영장을 기각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과실치사로 처음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 얘네가 공용 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 서류 그 함정 일지 싹 찢어서 버리고 새로 만들었다고요. 이것 때문에 구속을 시켜달라고 영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굳이 구속할 필요 있어? 그리고 이제 기각을 시킨 거죠. 과실치사가 아니고 공용 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1차 기소를 했어요. 과실치사보다 훨씬 가벼운 거? 그러니까 서류만 줬다고요. 네, 서류만 보고서 없앴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넣었는데 그럼 당연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얘가 해경이고 해경이잖아요. 그럼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근무하는 데는 거기니까 당연히 이제 기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더 웃긴 게 얘네들이 영장을 재신청을 안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왜 재신청을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2014년도 10월 20일 날 광주지원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직접 내려가서 이제 국정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임내원 의원이 요 이제 그 서류 함정일지 삭제한 거 말고도 태선 방송했다고 왜 거짓 인터뷰했다가 걸렸죠. 태선 방송하지 않았다는 거 확인이 됐고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시 확인이 된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재청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재청구를 안 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광주지검 그 검사장 변찬우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직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느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검사들도 있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내연 의원이 다시 그 이제 뭐 공용 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말고 순환구호법 어차피 그 현장 지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순환구호법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다시 그 영장을 제출하도록 검토를 좀 해봐라라고 하니까 그 요거는 이제 김진태 검찰총장이 그 1, 2, 3정 문제는 전국의 전 검사들 의견을 수렴할 정도로 정말 나름 고심을 했대요. 이렇게 멍청한 거예요, 검사들이? 이거를 제명을 하나 씌우는데 전국의 검사들이 의견을 수렴을 했대요. 참 고생했죠.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죄가 성립을 할 것이냐, 예,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법률상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형사상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 사례도 여러 가지를 참고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기소를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전국의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기소를 한 게 이제 공용 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지금도 가장 미스테리는 그거 아니에요? 선원들이 나올 장소에만 배를 갖다 대고 네. 일반 승객들에 대해서는 사실 구조는 신용만 했지 나온 사람들만 배에 태우는 거나 헬기에 태우는 정도였지 네. 안으로 진입해가지고 나오라고 소리친 사람 한 명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러면 그거는 구조행위라고 사실 볼 수 없고요. 네, 그렇죠. 누가 봐도 그거는 적극적인 구조가 아니라 선원들 구하러 간 느낌밖에 안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아, 그래서 온갖 것들이 다 미스터리로 남는 거거든요. 네네.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예. 전국 검사 의견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공용 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제 빠꾸가 됐고요. 그래서 그 7월 3일 2014년도 7월 3일 날 법제사법위에서 또 그 유병원이나 그 이춘석 위원이 얘기를 하기를 선장이나 선원, 유병원에 대해서는 그 완전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아주 쇠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있다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쇠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있다. 근데 구조하는 해경이나 실패한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못 본 척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그 해경 책임론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처음부터 국민들이 너무 이제 분노를 해서. 근데 왜 이런 거 수사를 제대로 안 했냐고. 그러니까 황 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초기에는 구조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를 감안을 해서 일방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초기에 했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초기에 이미 압수수색을 했고, 그 사람을 구하는 일에, 그러니까 수습이죠, 구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차마 가서 수사를 할 수가 없었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해서 해경이 이제 늦게 수사가 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청와대랑 이제 국정원 관련된 수사가 전혀 안 됐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것도 역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왜 해양사고 그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에 보면은 국가안보실하고 청와대가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이 나와 있으니까 청와대나 이제 안보실의 내용, 이제 지시 내용이나 직무 뭐 유기되지 않았는지 이런 거 혹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황교안한테.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청와대 정부 내에서 뭐 검토하거나 이런 이제 매뉴얼들이 있으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직무 뭐 유기가 있었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구조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이나 관계되는 기관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기관 조사한 건 없죠.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자료 주무부서 쪽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이건 분명히 컨트롤 타워가 맞으니까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니까 그 황 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조사와 수사는 좀 차이가 있는데 검찰에서는 수사를 전제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만은 하면서 말을 이제 끝까지 못해요. 그러다가 검찰에서 수사가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자기는. 그러고 말을 안 해요. 뭐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9시 10분에 그리고 또 이제 국정원이 9시 10분에 왜 청해진 직원한테 연락 받잖아요. 세월호 침몰됐다고 9시 10분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했냐고. 예, 그리고 9시 10분에 국정원이 알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호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해경이 알려준다거나. 예,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국정원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했냐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 기자님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국정원은 세월호 관련 책임을 물으셨는데 검찰이 수사하고 그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행정적인 책임 이것을 묻기 위해서는 수사하기가 어렵다고. 꼼꼼해. 그게 가장 의혹은 사실은 국정원과 연관성인데. 그렇죠. 국정원이 마치 실소유주처럼 지시했던 지시 문서가 나왔고. 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 물으니 국정원의 답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들은 다 그렇게 한다 했는데 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었죠. 딱 한 대 세월호만 그랬다는 맞아요. 거니까 네. 그 자체도 엄청난 의혹인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당시 검찰들은 국정원을 손댈 생각은 전혀 못했거나 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안 했다라고 의심되지 네네. 않습니까? 아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황교안도 얘기해요. 그 범죄 단서가 될 만한 사실들을 검찰에서 발견을 못했다고. 예. 그래서 수사를 그 국정원하고 청와대는 아예 뭐 손을 안 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광주에서 있었던 국정조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얘기해요. 세월호 침몰하고 나서 왜 그 정부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뭐 지시를 한다거나 그런 게 이제 없었는데 지휘체계나 청와대 뭐 안보실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조사를 못했냐고. 그러니까 광주 그 검사장 변찬우가 제 생각에는 그게 참 외람되지만 수사 능력의 문제라기보다 애초부터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박지원이 아니 왜 그 청와대 초동 조치가 잘못됐고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왜 그게 왜 대상이 아니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변찬호가 다시 범죄 혐의 단서가 없었다고 애초부터.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거기서 그거 나왔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한성 의원이 물어봐요. 그 해경에서 그 직보를 하잖아요. 그 국가안보실로 통화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보고가 가기는 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 변찬호가 뭐라고 하냐면 상황실을 통해서 전체 상황이 보고되기는 하지만 당시 구조 당시에 긴박한 상황에서 그 전혀 보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대변을 하죠. 예, 해경을 대변을 하죠. 그래서 뭐 범죄 혐의 모르겠다고 자기는 청와대에 대해서. 그래서 계획이 없다고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임내원 의원이 다시 보통 국정원이나 청와대를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유병원의 로비 뭐 정관계 인사들을 수사를 하려면 여기 이제 광주 지원이잖아요. 지방에서 수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대검이나 그에다가 수사팀을 설치를 해야죠. 근데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엔 수사팀 설치가 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애초부터 니네 하실 생각이 없지 않았냐. 있었으면은 서울지검에 수사팀을 만들었을 때 서울지검 수사팀 니네 안 만들었다. 애초부터 계획이 없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데 김진태 그 당시 검찰총장이 하는 얘기가 뭐 세월호 관련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 다만 범죄 혐의가 없는데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그 부분은 아예 틀린 말은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아니죠. 근데 최소한 다른 거 몰라요. 그 당시에는 뭐 황교안이나 우병우나 이런 김기춘 이런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는데 네. 국정원 관련 문건들이 나오거나 네. 이상한 짓을 한 정황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수사를 당연히 했어야지. 해야죠.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사회적 책임이고 자기네들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뭐 꼬투리 잡힌 게 없다고 그래서 못했다고. 그래서 그 전해철 의원이 얘기를 해요. 국가위기 관리 지침도 왜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안보실이 최종적으로 이제 가장 윗선인 컨트롤 타워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행정적인 이런 의무 같은 거에 대해서 법률상의 의무도 있지 않겠냐고 물어보니까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이 아마 행정상 의무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게 그 형사벌적 의무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의무는 있겠지만 그게 형사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하겠느냐라는 거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이 세 차례 정도 지시를 했는데 그게 적절하지 이제 못한 그 지시였다. 뭐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 무슨 행정적인 책임이 있는지는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행정적인 책임이 있는지는 자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바로서는 형사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도 형사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상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씨 하면 된 건데 네. 어떤 태도의 문제라든지 국민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라든지 네. 그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네. 그 한참 하위에 있는 검찰이 대통령의 문제까지 한다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건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네. 같고요. 근데 뭐 인식 자체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그냥 인식이 없죠. 항상 우리가 항상 이게 답답했던 그래서 형사 책임을 자기네들은 이제 물을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더 웃긴 게 뭐냐면 검찰총장 김진태가 역으로 물어봐요. 그런데 역으로 그러니까 왜 계속 조사를 안 하냐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김진태 검찰총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역으로 무죄가 나면 억울한 그분의 인권은 누가 또 보장을 하겠냐면서. 그 마인드를 보통 국민에게 좀 써라 이것들아 정말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실치사로 처음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 얘네가 공영 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 서류 그 함정 일지 싹 찢어서 버리고 새로 만들었다고요. 이것 때문에 구속을 시켜달라고 영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굳이 구속할 필요 있어? 그리고 이제 기각을 시킨 거죠. 과실치사가 아니고 공영 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1차 기소를 했어요. 과실치사보다 훨씬 가벼운 아니고, 거? 그러니까 서류만 줬다고요. 네, 서류만 보고서 없앴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넣었는데 그럼 당연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얘가 해경이고 해경이잖아요. 그럼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근무하는 데는 거기니까 당연히 이제 기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더 웃긴 게 얘네들이 영장을 재신청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왜 재신청을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2014년도 10월 20일 날 광주 지원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직접 내려가서 이제 국정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임내원 의원이 요 이제 그 서류 하잖아요. 서버 수색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황교안의 대답은 어쩌면 말장난밖에 안 되네요. 말장난이죠. 해경 네. 소속이다 하는 거지. 한 게 아니죠. 포화를 턴 건 아니고. 그렇죠. 한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병우가 전화를 하죠. 서버 건들지 말라고 광주에 전화를 했고. 그래서 근데 요렇게 늦어지는 사이에 CCTV 그 진도 VTS에 있는 CCTV 그 영상을 없앴죠. CCTV 영상을 없앴고 그 뭐 항정 1, 2, 3정의 그 함정 일지도 다 완전히 싹 지워버리고 다시 만들고 이런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검찰에서 조작할 수 있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줬는데 자기네들은 신속하게 빨리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 황교안이 한 얘기가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입증 자료를 찾아서 범죄에 소명이 됐을 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범죄가 이쯤 돼서 소명이 됐다라고 해서 그제서야 압수수색을 최대한 빨리 한 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도 5월 15일에 이준석 선장 등 이제 승무원이 15명이 전원 구속 이제 기소가 되거든요. 근데 5월 18일부터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제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선언이나 유병원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보기에는 언론 플레이를 해야 돼서 맨날 브리핑을 했어요. 하루에 2번씩. 그리고 이제 유병원 잠잠해지고 그 선원들 다 구속하니까 이제 해경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브리핑하지 않겠다 해서 브리핑 안 해요. 이후부터. 그리고 이제 5월 29일부터 광주에 드디어 해경 그 수사 구조 과정에서의 이제 문제점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 전담팀이 꾸려지죠. 예, 윤대진 그 형사 2부장 검사를 이제 그 총괄로 해서 팀장으로 해서 꾸려지는데 여기서 이제 그 법제사법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일 늦게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5월 29일이면은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한 달이 훨씬 지난 시간에서 이제 그 수사가 된 건데 그 서기호 의원이 그래요. 왜 해경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나중에 됐냐고. 그러니까 황교안 그 법무부 장관이 해경에 대한 수사가 한참 뒤에 된 게 아니고 자기가 중간에 한번
압수수색을 했다고. 근데 그거부터 생각을 하면 늦게 된 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래저래 해서 제대로 막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늦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황교안이 그 4월 26일하고 28일에 이틀 동안 그 해경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압수수색이 VTS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해경 뭐 상황실, 목포서 이게 아니고 VTS에 대한 압수수색만 했고, 그리고 이제 여론이 계속 커지니까 그 2014년도 6월 5일에 돼서야 그 해경 본청, 서해청, 목포서, 진도군청, 뭐 팽목항 해경 상황실 이런데 상황센터 같은데 압수수색을 실시를 하죠. 이때 우병우가 광주로 전화를 한 거라고. 이런 이야기 나오면 우리 열받는 게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조그만 사건만 나도 압수수색 바로 해버리잖아요. 네. 압수수색의 의미는 증거가 확실해서가 아니라 증거를 찾기 위하는 거야. 네, 맞아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찾기 위하는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혐의가 있으면 가서 일단 뒤져서 증거를 찾는 찾아내야 거죠. 되는 거지. 그렇죠. 증거가 없으니까 압수수색을 못 한다. 네. 황교안 이런 자들이 이래서 나쁜 거예요, 진짜. 네. 아씨. 근데 저번에 그 왜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 해경의 그 과실치사를 한 것 때문에 그 황교안한테 혼났다. 광주지검 검사들이. 그래서 그 일선에서는 열심히 했던 그 검사들이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리얼하게. 그 김경일이 애초에 처음에 영장을 이제 그 기소를 해서 영장을 냈는데 요게 한번 이제 빠꾸를 맞았어요. 빠꾸를 맞은 이유가 뭐냐면 그 법원에서 그 뭐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영장을 기각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